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이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공황장애를 치료하다 보면 공황장애를 겪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짧은 발작 시간, 때로는 이런 발작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전체 병력을 보다 보면 이제 발작 시간은 이제 때때로 중간중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제 불안의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제 불안한 상태에 보내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황장애의 본질이 공포 발작인가?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불안인가? 그래서 공포 때문에 생긴 불안인지 또는 불안 때문에 생긴 공포인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공포 발작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디에다 치료 포커스를 맞춰야 공황장애를 우리가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공포가 만약에 공황 발작 자체가 원인이 돼서 불안이 생긴 것이라면 공포와 공황 발작을 진정시키고 해결하면 나머지 불안도 없어져야 되겠죠. 또 반대로 불안이 원인이라고 하면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공포 발작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아직 정확하게 연구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본 임상의 현재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공포, 공황 발작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불안이 없어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일단 양약을 드시면서 공포 발작을 어느 정도 줄인 상태에 있지만 끊임없이 불안 상태로 지내게 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뭐 1, 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저 역시 그랬고, 뭐 그 끝에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은 실제 치료를 해보면 불안이 만약 원인이라면 불안을 치료하면 공포 발작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우리 가설 속의 치료를 할 때 충분히 불안이 제거될 때 공포 발작이 없어지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 환자들은 이 높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불안을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 단순히 얘기 불안만이 아니라 평소에 그 외에도 높은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들이 일반인들보다 높은 불안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누적되어 끝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공포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공황장애의 진행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황장애 환자들은 이런 높은 불안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것을 환자들과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한 세 가지, 또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분리불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할로우 박사라는 분의 이 새끼 원숭이 실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이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 엄마와 그 피부와 피부를 맞닿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 애착 관계 형성이 잘 안 되거나 부족해서, 분리불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리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애착 관계 형성이 조금 미진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정 내 불화인데요. 당연히 부모님들의 이런 갈등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불안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증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성인 공황장애 환자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 약 발병하기에 몇 개월 동안, 7, 8개월 동안 심한 부부 갈등을 겪었다는 그런 연구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가정 내의 불화는
불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또 연구된 바로는 부모와의 사별이 굉장히 중요한 불안 요소를 일으키는 작용이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경우에 이런 경제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불안이 높게 형성된다고 연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 대로 공포기억, 즉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크던 작던 간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공포기억들은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남아서 계속 그 불안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공포기억을 만든 그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다가 이것이 점차 확대돼서 불특정한 자극에 대해서도 불안이 유발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생기는 이런 공포기억 중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적인 것인데, 이런 주사에 대한, 병원에 대한 공포기억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어린 시절에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공포기억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치료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로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나 융의 이런 무의식의 억압, 또 컴플렉스 이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건화된 트라우마가 형성이 되면 이것이 지속적인 불특정한 자극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현대과학도 특히 이런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뇌과학의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해서 보자면,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인 자극을 받으면 정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정서 반응을 하게 되는 부위는 뇌의 편도라고 하는 콩알 정도 크기의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서 자극을 받게 되면 편도로 들어가는, 입력되는 이 자극의 경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뇌 피지를 거쳐서 편도체로 가는 과정과, 두 번째는 곧바로 감각기관에서 시상을 거쳐 편도체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보자면, 긴 줄 같은 것, 또아리 형태를 보게 되면 이것을 보는 순간 대뇌에서는 이것이 뱀인지 아니면 그냥 줄을 묶어 놓은 것인지를 구분하고, 만약 이것이 뱀이라면 그때 편도체에 명령을 내려서 놀라는 반응을 일으키고 어서 도망가라고 몸에 사인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하나의 조건, 또 이런 조건이 형성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런 줄이 묶여 있는 뭉텅이 형태만 봐도 이것을 뱀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오인하게 돼서 우리의 몸에서 공포 반응과 불안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반응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대뇌 피질까지 가서 거기에서 대뇌 피질이 하는 역할은 이것이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구분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하지만 이런 조건이 한번 형성되고 나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불안과 공포의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공포의 조건뿐 아니라 우리가 억압된 욕구들도 우리의 내면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내려가서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데 머릿속에서만 벌어지는 이제 이런 심리적인 현상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마음의 심리적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몸에서도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든 슬프든 노여워하든 우리가 이런 정서를 느낄 때는 우리 몸에서 대개 이 정서에 해당하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서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 반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통상 나타나게 됩니다. 투쟁적이든가 회피하든가. 그래서 저는 이 불안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몸의 신체 반응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투쟁적인 양적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하나는 회피적인 음적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을 느낄 때 대부분 사람들은 회피 반응을 하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투쟁적인 또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러한 투쟁적인 이런 불안의 반응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간기울결이라는 일련의 증후군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부위별로는 우리가 흉부와 이 옆구리 쪽에 또 아랫배 쪽으로 나타나는 이런 이 부위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목이 답답하거나 목에 걸린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두근하거나 또는 배에 가스가 꽉 차든가 또는 통증이 나타나고 또 잠을 잘 못 자든가 화끈거림, 추웠다 더웠다 하는 현상이 생기고요. 물론 이런데 또 심화부나 이런 곳에 명치 끝에 통증이 나타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특별한 의욕이 잘 나지 않거나 또는 이제 막연하게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고, 또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이렇게 탁 건드리면 짜증을 부리거나 빵빵 폭발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통이나 월경불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특징을 우리가 요약해서 보자면 뭔가 몸에 꽉 차서 분출되지 않고 꽉 차 있는 그런 현상들이 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의학적인 것을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을 드리자면, 간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에 있는 뱃속에 있는 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서 현상을 몸의 신체 정서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정신적인 정서의 면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의지 또는 욕구, 또 프로이드가 말하는 리비도, 이런 것들을 다 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억압돼서 우리가 의식 속에서 인지되지 않고 잠재의식 내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억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울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출되지 못한 이런 욕구나 의지, 그리고 족고나되어 있지만 소거되지 못한 이런 정서의 기억과 반응들이 바로 울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현대의학의 현대 과학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로 억울이라든가 울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2번의 경로에서, 즉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불안의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몸에서 긴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거나 또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무의식 중에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의 상태가 바로 간기울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간기울결에 대해서 소간해울이라든가 몇 가지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만, 총칭하여 바로 이 간기울결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조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억눌렸던, 우리가 내가 뭐가 불안한지 모를 때 또 불안한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무엇이 불안한지를 잘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 갔을 때 불안한지를 공황장애 환자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불안해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와 부신 피질 간의 이 조절 관계에서 지나치게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나치게 흥분한 교감신경계를 적절한 선에서 부교감신경계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고요. 바로 이 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한방에서 썼던 방법을 현대의학적으로 풀자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양의 지난 2000년간의 동양의 중국과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발전을 해온 이제 그러한 일련의 증후군이고요. 지난 2000년간 이 한반도와 또 중국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겠죠. 그 전쟁이 뭐 한 10년 주기로 계속 발생했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만큼 또 불안해하며 또 전쟁이 나면 그 끔찍한 공포의 기억들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인류의 고통스러운 힘든 그 역사와 그 고통받는 민초들을 조금이라도 고통에서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고통에서 극복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약재들을 조합해서 또 만들었던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이 병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또 한방에서 접근을 해서 또 많은 좋은 결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 공포 발작이 아니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황장애 병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여기에 치료를 포커스한다면 공황장애를 충분히 치료하고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직 또 불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곧 많이 힘들어 하신다면 또 충분히 이런 부분도 한방치료를 통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